예, 안녕하세요. 최순필입니다. 저는 한 1994년도인가요? 예, 한국에서 철학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예, 미국으로 가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이제 과학 철학 공부하고 미주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한 8년 정도를 대학 교수를 했어요. 예, 미주리 대학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주로 논리학, 철학, 과학사를 가르쳤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가 한 미국에서 16년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동부에 있었거든요. 예, 법정 통역사도 해봤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거기 있는 이제 미국 시민이죠. 예, 미국 시민이나 이민을 온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주로 영어를 가르쳐서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보내는데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 되게 유명한 뭐 엑스터라든지 뭐 필립스라든지 앤도버 같은 그런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에도 학생들 많이 보냈고요. 그 출신 학생들도 만나봤고 아니면 아예 그런 중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런 고등학교에 집어넣게 해서 제자들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도 많이 들어갔고 뭐 그 당시에 뭐 중학생 제가 가르친 애가 지금 최근에 하버드 법대 아주 거뜬하게 얼리로 들어갔다는 최근 소식도 듣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는 그 목표,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 학생들이나 동양 학생들이 그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어학이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 11년 전에 돌아와서 뭐 대치동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뭐 카이스트하고 고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한 7, 8년 전부터 대치동에 제가 그 사무실을 얻으면서 이 외국어나 국제고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제고 학생들을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담이지만 민사고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미국에 간 애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당연히 민사고 수석 졸업했으니까 예, 뭐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에 원서 보내서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안 온 겁니다. 전혀. 예. 학과 성적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뭐 경제학과 가는 건 되게 쉬웠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학과를 1년을 다니고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뭐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피스에 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뭐냐. 제가 민사고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너 3년 동안 뭐 학교에선 영어로 수업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나 그 소위 영국 고전 같은 거 책을 뭐뭐를 읽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3년 동안 달랑 주온 글씨 스칼렛 레터 그거 하나 달랑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놀라가지고 책을 그거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달랑.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했어요? 영어 시간에?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토플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문 같은 거 독해하고 그 다음에 뭐 글 쓰는 거 하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너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걔는 그럽니다. 자기 서울대에 너무 실망하고 그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너무 그 서울대에 온 거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고 자기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러니까 걔가 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민사고를 수석 졸업했는데 왜 아이빌리그가 하나도 안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왔다는 거예요. 5개월 뒤에. 근데 뭐라고 했냐? 너가 학과 성적은 되게 좋은데 내신은 좋은데 너의 영어는 그러니까 즉 그 원서에 보면은 에세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네가 보니까 너가 요청한 되게 반장 학생 정도의 그 부합하기에는 너무 많이 모자란다. 너 아마 우리가 어드미션을 줘도 못 쫓아올 거다. 너가 만일 독해나 쓰는 것이 굉장히 더 나아진 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재심사를 고려해 보겠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나를 찾아온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외고나 국제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학과 공부만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과 공부는 지식입니다. 예. 지식은요, 예, 저도 외우면 되고요. 예, 선생 좋은 사람 만나면은 빨리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왜 그 나라 말처럼 24시간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탁월한 학생들과 경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같아야 됩니다. 특히 저도 거기서 교수를 했잖아요. 예, 교수들은요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나 외고를 나온 애들을 보면요. 사고방식은 한국적 사고방식이에요. 글 쓰는 것도 한국식으로 써요. 글자는 영어인데 알파벳은 영어지만은요. 사고방식은 한국식이에요. 학생들은 그럽니다. 이거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 미국도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사립학교 좋은 데를 나온 아이들은 저도 물론 미국에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나 비행기 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좀 얘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가르치는 애들 많습니다. 미국에서 저보러 여기로 와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알고 보면 한국식으로 사고해요. 영어는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도 그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왜냐? 이게 부모님 영향도 커요. 아이들이 사실은 미국 학교 같으면은 뭐 주위에는 애들을 사귀면서 사실은 아시아계 애들이요. 백인들에 비해서 친구들을 그냥 많이 사귀지 못해요. 특히 되게 사고방식이 남다르고 성숙한 사고를 하는 애들을 친구로 둔 애들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국 애들하고 친구 같아요. 저는 그 일례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제가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랜호흡이라고 하는 퍼블릭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공부 잘하는 여자애인데요. 저한테 선생님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왔어요. 그게 미국 시민입니다. 근데 왜? 자기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여학생 3명이서 맨날 붙어 다니는 거야. 백인 애들이. 근데 걔네들은 보면 걔네들이 읽고 있는 책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셋이서 전교 1, 2, 3등을 항상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차이가 뭐냐? 같이 책을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는지 혹시 알아왔냐? 예. 뭐 Pride and Prejudice라는 그런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두 도시 얘기, A Tale of Two Cities 같은 이러한 영어 고전들을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거 웬만한 사립고등학교도 그거 혼자 읽기 되게 쉽지 않은 책들인데 그랬더니 걔네들은 공립학교거든요. 9학년 애들이 벌써 그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뭐냐? 뭐 우리 애는 뭐 미국 애들하고가 친구니까 잘할 거다. 예, 그런 아이들은 평범한 애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탁월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잘할 거를 기대하시면은 그 기준의 아이들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 보세요. 평범한 애들이에요. 제가 평범한 애들을 싫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국제학교나 외고는요. 그냥 애들을 학과 공부만 가르쳐요. 근데 미국에 가는 순간, 대학에 가는 순간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미국의 웬만큼 좋은 공립학교도 6년 동안 어려운 고전의 책들 못해도 40권 이상 읽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결국은 유명한 대학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국제학교나 외고 그렇게 하는 곳 없습니다.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예, 이래놓고서 겨우 아이빌리그를 겨우 가겠죠. 바닥을 깁니다. 대학원 못 가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학력이 하향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제학교나 지금 외고 같은 경우 특목고도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유학 가는 애들, 탁월한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요 한 20%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읽고 쓰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 일종의 상담이죠. 예, 그 아이가
뭐 외고를 다니거나 국제고를 다니는데 신통치 못하다. 성적이 안 나온다. 저도 그러면 되게 아이들의 그 이제 숙제 같은 걸 가져와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알아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돼요. 미국에서는 저도 미국에서 이민 간 부모님들이 학력이 못하냐? 아닙니다. 예, 그거 착각들 하세요. 예. 미국에서 과일 가게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학력이 서울대 사회학과 무슨 정치학과 박사 받은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가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이. 자기네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은 거기는 제 말을 잘 들어요. 왜? 읽고 쓰는 거 빨리 미국에 있는 굉장히 잘하는 애들 수준으로 빨리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 말에 쫓아옵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내신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신을 잘해서 결국 목표가 뭡니까? 예. 도대체 학부모님들 나중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여기서 국제학교나 외고를 다닌다는 얘기는 특히 외국 유학 간 학생들이라면 되게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실 텐데 거기 가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 졸업한 애들 중에 전교에서 미국에서도 7, 8등으로 그 졸업을 한 애들이 뭐 UC 버클리 같은 데 가가지고 꼴찌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학점이 엉망이 돼버려요. 졸업해봤자 텍사스 주립대를 대학을 못 가요.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학과 못 가요. 학점제이기 때문에. 대학 학점은요. 4.0 만점에 3.8을 이상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가 되지. 근데 대개 보면은 고등학교도 좀 잘했어요 하는 애들 보면은 내신은 좋은데요. 대학 학점 보면은 대학 3.2 정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미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시험 잘 봐서 안 됩니다. 인터뷰에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신은 6개월 정도 손해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장 미국 애들조차 원어민조차도 중고등학교에서 그 어려운 고전 같은 거를 최소한 40권 퍼블릭에서 전교 1등하고 제가 듀크 대학을 전장학생으로 온 백인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걔는요. 책 얼마나 읽었는지 얘기하니까 자기가 6년 동안 읽은 책이 60권이 넘는다고. 근데 다 고전이에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어른들도 읽기 힘든 고전들을 꼼꼼하게 다 읽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당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 운동을 잘하는 선수하고 똑같이 맞추려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그 운동선수가 한 연습만큼의 최소한 50%는 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그 미국에서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꾸준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쓰기입니다. 에세이 쓰는 거예요. 그거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주제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막히지 않고 쓰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최소한 36주에서 50주는 해야 돼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두 번째, 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 권씩 해서 못해도 6권 정도는 읽어야 아이들이 감을 잡습니다. 이게 책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거를 한번 끝내봐야지 이게 끝내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4, 5권은 읽어봐야지. 그때부터야 요령이나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어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혼자서 어느 정도 해도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6개월 동안은 내신 조금 내려가더라도 시간 많을 때마다 그런 책들을 스스로 읽는 습관을 완전히 굳혀야 돼요. 예, 그게 시작입니다. 내신만 고집하시다가는요, 내신 좋게 해가지고 졸업은 잘하겠죠. 근데 미국 대학 들어가는 건 망해요. 성적이요 엉망이 됩니다. 못 쫓아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보다 공부를 더 시켜요. 영어가 문제가 진학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요, 그 순간 멈추세요.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쓰는 것과 읽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더 하죠. 고등교육 받는 학생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분들 많지만 읽고 쓰는 게 기본이에요. 의과대학 갈 때도 잘해야 돼요. 인터뷰가 의과대학 들어갈 때 인터뷰가 말 잘해야 되거든요.
쓴 것도 봐요. 인터뷰가 전체 성적의 절반이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신은요, 이상하게 국제학교도 보면은 시험, 미국 대학 가면 시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전체 성적의 50%가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야? 발표, 참여, 에세이, 이런 것들이에요. 즉, 시험 이외의 성적이 6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근데 한국의 국제학교나 외국 학교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은 저는 정말 실력에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잘하면 미국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선생님 되지. 미국의 사립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보통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에 박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탁월해요. 잘 가르칩니다. 굉장히 깊게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제가 양력을 보면은요, 학교가 밖에 얘기하는 거하고 내박하고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수한 사람이니까 알거든요. 딱 보면은 얘가 대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공부한지 저 알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학교를 탓하기 치기 전에 기본입니다. 읽고 쓰는 걸 얘가 정말 미국의 같은 나이 또래 애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거 1년을 손해보시더라도 그게 나중에 4, 5년 뒤에 원어민들을 앞서는 결과를 낳습니다. 3, 4년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내신에 집착하시는 건 왜 외국을 가는 학생이 내신에 집착을 합니까? 시카고 대학은 아직도요, 에세이 탁월하게 제출하면은요, 우리나라 논술처럼 그거 가지고 입학을 해요. 대신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하게. 제 학생들 중에 제가 2년 가르쳐가지고 거기 들어간 학생 4명이에요. 딴 거 못해도 돼요. 수학 못해도 됩니다. 그런 애도 나중에 법과대학 가는 건 문제 없어요. 제 요점은 읽고 쓰는 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학이나 과학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상학교 학교들 되게 대학을 말씀하시면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2000년 초에부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주말판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미국은요, 이미 7학년도가 되면은 대학 입시가 끝났다는 얘기들을 해요. 7학년이면. 저도 직접 봤어요. 저도 미국에서 딸아이를 직접 가르친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16년 살면서 저도 웬만한 학교들 다 가서 학부모로서 참여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마침 그 사립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미국 친구였는데 내가 학교 참관해도 되지, 구경하러 가도 되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났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SAT를 본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니 무슨 몇 학년? 그러니까 자기가 7학년 담임인데 7학년 애들을 SAT를 본대요. 한번 구경 갔었어요. 토요일이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애들 7학년부터 SAT 보고 난리야? 이거 SAT를 가르쳐? 당연히 안 가르치지 학교에서. 근데 왜? 그랬더니요, 자료를 보여줘요. 보니까 미국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조사한 거 있습니다. 보면은요, 7학년에 이미 SAT 성적이 800점 만점에 650, 700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 안 다닙니다. 뭐 특수한 학교 다닌 거 아니고요. 그 정도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이미 학교에서 거의 기본적으로만 해줘도 아무 신경 쓰지 않더라도 거의 고등학교 나중에 졸업하면서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갈 확률이 무려 95%가 넘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내도록으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파악하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한 600에서 650 나온 애들은 학교에서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금방 그 권역에 진입한다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 7학년 때 벌써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7학년 때 이미 얘가 독해나 쓰는 실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아예 아이들한테 SAT를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그 성적 남지 않으니까, 뭐 7학년이니까 애들은 아무 부담 없이 보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학교에서도 SAT가 700이 나온 애들이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2명이 700이 나왔대요. 7학년인데 벌써 700이 나와.
나중에 물어봤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700 맞는 거야? 책벌레들이야. 평소에 책을 꾸준히 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3년 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제가 채플힐하고 거기 듀크 대학에 있는 더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근처에. 거기에 교내에 아주 유명한 카톨릭 사립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도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언니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사립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얘는 8학년인데요. 벌써 카를 막스의 공산당 선언과도 커뮤니스트 마니페스토 같은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말로 하면 군주론이죠. The Prince 같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오레드 1984를 벌써 읽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철학, 역사의 고전들을 6, 7학년부터 아주 철저히 선생님들이 읽히고 초론시키고 에세이 제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부터요. 우리는 대학생들도 요새 그런 거 안 읽죠. 대학생도 안 읽어요. 근데 거기서는 카톨릭 학교가 중학교가 애들을 그런 식으로 책을 읽히면서 선생님이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들 중에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이미 SAT를 그냥 보면은요.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자기 기본 실력을 봐도 800점 만점에 70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고등학교에서 자기 평소의 습관만 유지하면 그냥 만점 나가버립니다. 이런 애가 대학 올라와서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제학교? 어떻게 한 권도 안 읽어? 제가 최근에 만난 여학생이 있어요. 요 분당 근처에. 저한테 와서 배웠는데요. 에세이가 엉망지. 너 이렇게 쓰면은 미국 가면 큰일 나. 교수들이 다 뭐라 그래. 근데 여기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다는 거 국제학교인데 누구 선생인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 대학 교수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노. 점수 안 줘. C 정도밖에 안 줘. A는 어림도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너 12학년인데 걔 내년에 미국 갑니다. 너 지금까지 영어 고전 읽은 거 뭐 있어? 없어요. 근데 너 미국 유학 가는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국제학교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라서 미국의 명문대학. 저 재작년에는 옥스포드 편입시켰어요. 국제학교 시원찮은 데 나온 애를 제가 1년 정도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옥스포드 보냈습니다. 종교학과에 가 있어요. 걔 원래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종교학 하겠다고. 입시는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은요. 즉 가장 중점이 되는 언어가 돼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고방식이 한국인 아이들이 되게 매우 많아요. 국제학교에는. 사고방식 자체가 영국이나 미국의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배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왜 어떻게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왜 우리나라는 국제학교 고등학생들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안 읽힙니까? 읽어야죠. 경제학 전공한 데는 그렇게 많은데 국부론 이거 고등학생들이 읽어요. 미국에는. 그거 읽혀야 됩니다. 당연히. 즉 뭐냐? 그거를 이미 중학교 때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가서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기본 실력 가지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봉사활동도 하고 내신도 관리하고. 고등학교 때 새로 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미국이나 영국 자체도 이미 중학교 때 이미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외국인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얼마나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잘한다고 고등학교 때 가서 다 하려고 드나? 너무 늦습니다. 이미 중학교 졸업할 때 영어는 같은 또래의 미국의 명문 중학교 다니는 애하고 맘먹어도 얘가 걔네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신 걱정 안 하시고 너끈하게 갑니다. 즉 뭐냐? 한국의 입시는요. 너무 늦어요. 왜? 걔네들도 미국의 애들도 이미 7학년 8학년 때 이미 끝나는데 이미 애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어요. 한국 학생들 머리 좋습니다. 왜 안 합니까? 평소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주장이 뭐냐면은 책은요. 어려운 책들, 뭐 철학이나 역사나, 뭐 인류학도 좋고, 소설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영어로 된 고전 소설들이 상당히 어휘들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고도 되게 높아요. 영국 그 고전들 보면은 그 작가들의 사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평소에 그냥 쉽게 습관처럼 매일, 뭐 토요일날 이루는 쉬어도 돼요. 한 매일 평소에 평일 동안은 2시간 정도 느긋하게 읽는 정도가 되면 된 겁니다. 근데 그거가 힘들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려놓으셔야 돼요. 무조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관건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수능 뭐 만점 반대를 보면은 뭐 고3 때 뭐 했냐 그러면 뭐 하루에 2시간씩은 책 봤습니다. 뭐 플라톤의 공화국도 읽고 뭐 토인부의 역사인부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전들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머리 식히기도 좋고, 예. 집중도 되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좀 달라지죠. 이거를 우리나라 고3도 해요. 근데 왜 외국을 가는 학생들은 안 합니까? 되게 웃깁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나 기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니, 고3들도 예, 국어 같은 거 수능 만점 애들을 보니까 뭐 고등학교 2, 3학년 때 보니까는 뭐 고전 같은 거 많이 읽었다. 예, 물론 한글로 된 거긴 하지만은요. 얼마나? 하루에 2시간씩은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꼬박꼬박 읽었다고 하는 애들 많은데,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니,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대학교를 간다는 애들이 왜 여기서는 그걸 안 합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뭔데? 예,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뭔가 크게 잘못이죠. 앞뒤가 뒤바뀐 어떻게 된 게, 예, 외국 간 애들이 그쪽을 더 안 해. 예, 수학하고 물리학 뭐 그거만 하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가보시면 압니다. 미국 대학 가면은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나중에 성적표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때 가서 늦습니다. 예, 그때 가면 애들 창피해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예, 고립돼가지고 엉망돼요. 예, 미국에서 그런 아이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 즉 뭐냐? 주립대학은 아마, 예, 평범한 주립대학을 보내실 분은 아마 우리나라 국제대학이나 외고에서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마 크게 부족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제학교나 외고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제가 보면은요, 미국의 괜찮은 주립대학이 요구하는 실력이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요. 네. 랭킹 한 42에서 한 82 정도 되는 주립대학 요구사항에 80%밖에 안 되고요. 좀 유명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제대학, 국제학교나 한국에서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 미국에서 요구라는 게 뭐냐? 미국에서도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대학 학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40%도 안 돼요.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보낼 분들이요, 한국에서 국제학교나 외국어 하는 커리큘럼 쫓아가시면은요, 내신 다 잘 나와도 거기 가서 3.5 받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거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후하게 주는 겁니다.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보시면 알아요. 되게 제가 미국에 교회 가면은요, 제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학교에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면서 학교 그만두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빌리그 졸업했는데 저 텍사스 주입대 간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바로 대부분 보면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학교에 공부를 못 쫓아가요. 예. 그리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한국식 사고방식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대학 가가지고 사고방식은 한국식인데 그걸 그대로 영어로 쓴다. 교수가 점수를 잘 줄 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는 뭐가 대변하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예, 교수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대학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정말 잘해라는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되죠? 한국의 전통 문화, 역사,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국식으로 사고방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말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한국 애들은 수학하고 물리학만 잘합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죠. 예, 당연히 아이빌리그 갔으면 거기에 있는 백인 애들이나 탁월한 흑인 애들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비로소 그 정도 점수 받습니다. 예, 그러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걔들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예,
하지만 꼭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못해둡니다. 최소한 40권 정도의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을 철저히, 뭐 여기 보니까 뭐 대충 읽고 나서 토론하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애들이 거기 실제로 원서낸 다음에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단어도 하나도 안 해서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인지 설명도 못하고, 그게 아니고 영국식으로 딥 리딩 해야 돼요. 네. 어떤 페이지를 넘겨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버리면 그걸 자기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걔들은 해요. 한국 애들 못합니다. 못하죠. 국제학교에서 3년 동안 고전책 한 권도 안 읽고 졸업을 하니 10권도 모자랍니다. 최소한 40권 정도는 읽어야지 실력이 쌓여가지고 학생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0권 읽는 거요. 한 달에 한 권씩 끝내기 시작하면은 한 40개월이죠. 40개월이면 3년 조금 더 걸리겠네요. 근데 짧은 책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3년 동안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최소한 30-40권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실력을 쌓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심한 경우 초등학생도 이걸 읽어요. 초등학생도 이거 읽는 애도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한국은 왜 고3, 왜 12학년이 이런 걸 안 읽습니까? 그건 저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요. 내신이요? 대학 가서 유명한 교수들 정말 잘 가르칩니다, 쉽게.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들 많고요. 거기서 처음 들어도 공대를 가지 않는 이상은, 공대는 물론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요. 근데 공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의과대 나중에 가거나 법대 갈 때는요, 무조건 쓰는 것과 읽는 것을 거기 있는 원어민들, 그 학생들 같은 나이 또래보다 더 훨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고요. 그게 제 소신이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 그 미국이나 영국의 학생들보다 얘가 읽고 쓰는 걸 더 잘하느냐. 언제부터요? 7학년 때부터요. 6학년, 7학년 때부터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뭔가 입시 전략은 크게 잘못됐다. 앞뒤가 뒤바뀐 방법이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 국제학교의 외국인 선생님들은요, 뒤바뀌었어요. 학과목은 잘 가르쳐요. 그건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쓰는 거 읽는 거로 관심을 안 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가면은요, 저 디어필드 많이 보냈어요. 지금 디어필드가 거기 라이딩 센터도 있고 되게 유명하죠. 쓰는 거 무진장 엄청나게 가르쳐요. 라이딩 엄청나게 합니다. 디어필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8명 보냈어요. 잘합니다, 거기서. 걔들 대학 걱정 안 합니다. 즉, 기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기초 없이 아무리 내신 쌓아봤자, 무너집니다, 금방. 대학 가서 무너집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겉모습이 좋을지 모르지만 내신은 잘 나올 테니까. 근데 대학 내신하고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 5등 하던 애가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UNC 같은, UNC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지만 랭킹은 조금 높은 편이죠. 거기 가가지고 4.0 만점에 3.1은 못 받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걔 잘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가셔서 뒤져보시면 알게 돼요. 거기 가시면은 현실을 보시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왜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를 믿는 건 좋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학교는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교 가는 것부터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최종 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시한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되게 잘 가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원은 대학 성적이 되게 안 좋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좋은 데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차후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대학원 관련 GRE 시험 보는데 그 GRE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게 읽고 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예, 수학이나 생물학 아무리 잘해도 GRE 성적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정직한 시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발목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읽고 쓰는 것을 그쪽에 있는 같은 또래 잘하는 아이들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서 보내셔야 돼요. 비슷해도 안 됩니다. 비슷하면 걔네들 뽑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귀엽다고 봐줍니까? 예. 훨씬 잘해야 됩니다.